이란의 한국 국민들 정보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대피해야. 진 쿠밍스, 폴리티컬 콜럼니스트. 2026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폭탄급 발언을 내놨다. 이란 지도부가 어제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협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들이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만 회담 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밝힌 것이다. 이미 세계는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국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쟁 대비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긴장 국면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전 위험 관리 단계에 가깝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러시아의 움직임이다. 러시아는 1월 6일부터 8일까지 불과 이틀 사이에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자국 관리, 공무원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피 조치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피 항공편을 3편 연속 투입해 이들을 신속히 철수시켰다. 대피 대상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가 일반 관광객이 아닌 관리 및 공무원 가족을 최우선으로 철수시켰다는 의미는 전쟁 발발을 사전에 감지했을 때 정보 보유국이 취하는 표준 행동 강령이다.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이를 사전에 감지했을수록 가장 먼저 철수시키는 계층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가 현 시점의 중동을 대규모 공습과 확전이 임박한 최고 위험 구간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특히 이란에서 광범위한 확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험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것이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정보를 가진 국가가 현재 상황을 어디까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한편 1월 10일 예멘 정부는 소코트라 섬에 발이 묶였던 외국인 관광객 전원의 대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600명 이상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4차례의 대피 항공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두라지즈 국제공항으로 이송됐다. 지역 전반에서 민간인 보호와 대피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다. 과거 2025년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국면에서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항공기를 보내 수백 명 단위로 자국민과 외교관을 대피시켰다. 2026년 1월 11일 보도, 더 미디어 라인 등에 따른 현재 상황은 이탈리아는 이미 소코트라 섬 등 위험 지역에서 자국 관광객 100여 명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폴란드 외무부 역시 자국민의 고립 상황을 언급하며 긴밀히 대피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 2025년 6월 무력 충돌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군용기나 정부 전세기를 보내 대대적인 자국민 대피령을 발표하고 실행했다. 그러나 1월 12일 현재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역시 예사롭지 않다. 러시아처럼 대규모 공식 발표를 동반한 조치는 없지만 공식 설명 없이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대피와 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코트라 섬을 비롯한 고위험 지역에서 비공개 대피가 연이어 목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이번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공개적인 대피 작전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자국민을 물밑에서 조용히 빼내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럽 국가들의 공식 발표는 최소화한 채 외교 공관 축소와 인력 이동, 그리고 민간인을 포함한 제한적, 비공개 대피가 병행되는 흐름은 유럽 국가들 역시 현 상황을 단순한 불안정 국면이 아닌 실제 위험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는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대응은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면서도 경계 수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대규모로 자국민을 대피시켰고, 인도는 양국에서 수천 명 규모의 자국민을 구조했다. 일본과 대만 역시 버스와 항공편을 동원해 자국민을 이송했고, 태국도 수천 명을 대피시켰다. 브라질은 이란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항공편을 동원한 대피를 진행했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또한 대피 항공편을 운항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들이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아래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월 12일 현재까지 이번 국면과 관련해 대피령 수준의 공식 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험을 감안한 신변 안전주의 및 여행 경보 중심의 권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 역시 2025년 6월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 당시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과 가족을 인접국으로 대피시키는 지원을 실제로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정보 보유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선제적, 비공개적 철수 움직임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조용하다. 왜 유독 한국만 자국민을 대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언론 보도보다 한 박자 앞서 움직이는 국가들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대규모 대피를 긴급히 실행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들이 미국과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의 판단은 이미 전쟁 가능성이 아니라 대비해야 할 현실 쪽으로 기울어 있다.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정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025년 말 기준 이란 내 한국인 체류자는 약 10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 이란 충돌 당시 대규모 철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기업인, 공관원, 일부 교민들이 이란에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2026년 1월 5일 외교부가 중동 지역 공관장들과 재외국민 보호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대피 계획, 컨틴전시 플랜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다. 즉, 한국 정부는 현재 이란의 상황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위기로 판단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러시아가 관리, 공무원과 가족을 공식 설명도 없이 24시간도 안 돼 빼낸 방식, 중국과 인도가 즉각적인 자국민 이동을 실행한 방식과 비교할 때 너무나 아니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국가들은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단계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정부만 지금의 이란을 두고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의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판단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불법 근무 문제로 체포됐을 때는 정부가 항공기까지 보내며 대대적으로 대응하던 모습과의 극명한 대비다. 그때는 난리가 나더니 대규모 전쟁과 공습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란 지역에 남아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니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시급한 사안인가? 지금 이란의 상황은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을 이미 벗어나고 있다. 정보를 가진 국가들은 이미 그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조용히 사람부터 빼고 있다. 부디 이란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한국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대피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권한다.